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60대 남편 김만중이 은퇴 후 아내와 떠난 유럽 여행에서 우연을 가장한 불륜의 알리바이를 목격하고 35년 결혼 생활이 가면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황혼, 이혼 이야기. 저는 그날 아내가 찍은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체코의 작은 와인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찍힌 그 사진 속에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났다던 박철웅이라는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에는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SNS 태그 하나가 제 3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과 비슷한 외로움, 배신감을 겪는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만중, 올해 62입니다. 5년 전 은퇴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선물했어요. 아내 경희와 함께 떠나는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고 했죠. 아내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 가족과 계속 마주쳤습니다. 식당에서, 광장에서, 카페에서요. 박철웅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저와 동갑인 63, 은퇴한 사업가라고 했죠. 저는 낯선 땅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 반가웠습니다. 철웅은 친근하게 다가왔고 우리는 여행지를 함께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경희가 철웅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그때 그저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저는 여행 내내 고장난 스마트폰 대신 필름 카메라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틈을 타 경희는 철웅의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철웅의 SNS 계정을 받아두었더군요. 밤늦은 호텔방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경희는 침대 옆에서 철웅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이 여행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연극의 엑스트라였죠. 여행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목공방에서 나무를 깎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지연이가 저희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 사진 좀 보세요. 엄마가 혼자 찍은 사진인데 이 남자 태그가 달려 있어요. 여행지에서 만났던 그분 아닌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철웅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우연이 설계였다는 걸 직감했죠. 그 장소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경희가 혼자 있던 와인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희를 추궁했습니다. 경희는 처음엔 발뺌했어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동호회 선배님이었어. 인사만 나눴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결국 일부를 인정했죠. 좋아요. 인정할게요. 썸 정도는 있었어. 하지만 당신 때문이에요. 결혼 후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저는 경희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노년의 외로움이 빚어낸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경희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서 건진 그 수첩에는 3년 전부터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동호회 일정이 아닌 숙박업소 영수증들, 그리고 이니셜 PCW라는 글씨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죠. 박철웅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경희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래? 새벽부터 사람 놀라게 쓰레기통 뒤지고 왔어? 저는 PCW 이니셜과 숙박 영수증을 들이대며 3년 동안 내 퇴직금으로 뭘 했냐고 절규했습니다. 경희는 오히려 저의 무관심 탓을 하며 나도 내 몫을 챙긴 것뿐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이혼해. 하지만 자녀들에게 알리면 나 자살할 거야. 저는 그녀의 냉혈한 협박에 치를 떨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증거를 모아 박철웅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급 은퇴자 커뮤니티 센터, 철웅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건물 밖으로 불러냈어요. 따지려고 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죠. 철웅은 고급 브랜드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커피 잔을 들고 있었죠.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박철웅 씨, 당신 내 아내와 무슨 관계요? 철웅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허허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수고하셨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커피를 권하다니요. 농담하는 거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농담하는 거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경희 씨와 저는 3년 전부터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체코 여행이 우연이었다고 하는 거요. 철웅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여행은 우리가 함께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은 감정의 시작이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어요. 이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요. 저는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했소. 남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불가항력이라고. 빼앗다니요. 경희 씨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이 떠나 있었다고요. 김 선생님, 당신도 솔직해지세요. 은퇴 후에 아내한테 얼마나 관심 가져줬습니까? 목공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알아요. 성실하게 사셨겠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여자는 성실함만으론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희 씨는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된 거죠. 철웅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금액을 휘갈겨 쓰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위자료 5천만 원. 이혼하시고 새 출발하세요. 5천만 원이라고요. 제 35년 결혼 생활이 5천만 원짜리라고요. 당신은 지금 내 명예를 돈으로 사려는 거요. 명예라니요. 김 선생님, 이혼은 요즘 흔한 일이에요. 황혼, 이혼도 많고요. 조용히 정리하시면 명예도 지켜지는 겁니다. 괜히 소송으로 끌고 가서 서로 상처만 깊어지게 하지 마세요. 철웅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조언하듯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손 치우시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소. 저는 철웅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철웅은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법정에서 봐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제 명예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센터 외벽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은퇴자의 가면을 쓴 불륜남이 평생의 반려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철웅의 아내 이 여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에 그녀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이 여사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망신당했잖아요. 당신이 이혼 소송 취하하면 경희의 불륜 사실 덮어줄게요. 충격적인 역제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게 가해를 멈추라는 거였죠. 그 여자의 말실수에서 알게 되었죠. 경희가 결혼 초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단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경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죠. 아내가 합의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자금 은닉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은퇴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의 일부가 경희의 여동생 명의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딸 지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대자보 사건은 결국 박철웅과 경희의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약식 기소되었죠. 사이다를 마시려다 독약을 마신 격이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혼 소송 진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딸 지연이는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수는 며칠 뒤에야 시간을 냈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고 현수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댔죠. 아버지, 정말 소송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그래야겠구나. 내 어머니와 박철웅은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아버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한테도 손해예요. 저희 사업에도 악영향이 있고요.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업이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피해자인데. 현수야, 이건 아버지의 정당한 권리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배신당한 사람이라고. 아버지도 잘못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무관심했던 거 은퇴하고 나서 목공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잖아요. 나무나 깎으면서 엄마한테 신경이나 써주셨어요? 목공이라고요? 제 유일한 낙이었던 목공을 현수가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목공은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야. 은퇴 후에 겨우 시작한 건데. 현수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오빠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실리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시선마저 명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느끼며 또다시 극한의 고립감을 느꼈죠. 법정에 섰습니다. 경위는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나경이 만중이 성실한 가장이 아니었어요. 은퇴 후 심한 폭언과 무관심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혼인 파탄의 피해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팽팽하게 이어졌죠.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철웅이 이미 재산을 정리했거나 숨겨둬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요. 저는 복수에 집착하다가 제 노후 자금까지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의 복수가 아닌 나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김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복수를 위한 증거 수집보다는 재산 분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경위의 은닉재산 증명에 집중한 거죠. 법정에서 저는 경위에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불행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35년을 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재산과 명예 모두 법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찾고 나는 나의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법원은 결국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철웅에게는 상간자로서의 최소한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고 경위와 저의 이혼이 성립되었죠. 재산 분할은 제가 확보한 은닉자금 증거 덕분에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저는 딸 지연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현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는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혼 후 남은 위자료와 재산으로 저는 작은 목공 아틀리에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취미였던 목공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족의 가면을 벗고 나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무를 깎으며 저 자신을 새롭게 조각하는 시간들, 그게 진정한 평화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웅과 나경이는 새로 시작한 동거 생활에서 서로에게 다시 권태를 느끼고 끝없이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던 그들의 사랑은 결국 또 다른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 아틀리에에서 손자에게 목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법,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35년의 가면을 벗고 나니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위장된 거짓보다 혼자여도 진실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불륜, 황혼 이혼, 그리고 다시 찾은 평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용기를 낸 모든 분께 힘이 됩니다.